재활심리에서 미술치료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름은 권영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수업인데 첫 수업에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예고하고 했듯이 미술 교육의 의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우리 개개인의 개성을 자각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의의가 있다. 자, 인간성의 발견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현대 교육의 목표로 PPT를 보시면은 이것이 어머니스 여기 나오네요. 현대 교육의 목표로 인간 개성의 자각, 인간 개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것이 현대 교육의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4차 산업시대에 또 거기에 걸맞는 교육은 정말 개개인의 인간성의 발견, 개개인의 행복 추구 이런 것들이 최대의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성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개인의 창조력 육성 그리고 개성의 확립, 감정 표출의 교육을 통해서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역은 이게 제가 지금 처음 이 인강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계에 오작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성의 발견은 창조력 육성과 개성의 확립 그리고 감정 표출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미술 교육과 미술 작품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성 발견이다. 이것이 현대교육의 최대 목표, 제4차 산업에 걸맞는 인간성 발견이 현대교육의 최대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술과 관련이 있고 미술 교육의 목표도 그것이 바로 인간성 발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미술 교육은 생활 감정의 표출이나 인간 내면의 세계를 구체화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습 활동이다. 미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희노애락, 좋은 것, 나쁜 것, 기쁜 것, 슬픈 것, 화나는 것 이런 것들의 표출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 이런 어떤 성격들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으로 구체화시키느냐 하면은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작품 활동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화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학습 활동이 바로 미술 활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은하면은 대상이 지닌 새로운 뜻이나 혹은 새로운 뜻을 감각하고 표현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미술 표현 활동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성의 교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 교육의 목표, 현대 미술 교육의 목표는 인간성 발견이 최대의 목표다. 그것이 핵심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것은 지극히 미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것은 창조력 육성, 개성의 확립, 감정 표출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성 발견을
인간성을 발견할 수 있고 개성을 확립시킬 수 있고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런 게 자, 미술 교육의 결과, 미술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생활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사회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미술 교육을 통해서 그 미술 교육의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가 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스스로 선택한다.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 어떤 도구를 선택한다. 내가 무엇을 집을 지을 때 어떤 도구가 가장 내한테 필요한 것인가, 어떤 도구가 가장 유용한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미술 활동을 통해서는 생활 속에서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향상되고 또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미술 교육의 결과로 굉장히 용이할 수 있다. 미술 교육을 함으로써 선택과 결정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느냐 하면은 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가지고 재료를 선택하고 내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릴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크레파스 중에서도 빨간색, 파란색 색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자기 스스로에게 달려가 있고 그 권한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것들이 쌓여서 그런 교육의 결과로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력이 향상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을 통해서 그림이 완성된 후에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그것이 확인이 되므로 잘못된 것도 자기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잘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존감도 생기고 자기 결정력에 대해서 믿음도 생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미술 교육에는 이런 결과들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미술 교육은 교육의 기본으로 인식되어야 된다. 이 가장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미술 교육은 모든 일상에서 모든 교육에서의 기본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또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읽기나 서기, 세마기 등의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따라 연관이 된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읽기와 왜 서기와 왜 세마기 등의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연관이 되느냐에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글자를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냥 글자만 통한 그런 추상 글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화면을 보고 그림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감성을 쓰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나무가 몇 그루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마기와 이런 모든 교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연관이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이드 마틴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그림을 그린 후 여기에 이제 설명이 나오네요. 그림을 그린 후 그림에 관하여 보고 또 그림을 보고 이야기할 때 어느 영역이나 상상력이 최대의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어느 영역의 학습 준비도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을 했다. 이 클라이드 마틴이라는 심리학자의 연구 논문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너는 왜 공부는 하지 않고 그림만 그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술의 중요성을 말로만 동조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든다. 상상력, 표현력, 심미적 감수성이라든지 창의성 등은 이런 것들은 교육이 아니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니는 공부는 안 하고 미술만 하고 그림만 그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학생들에게 제재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지만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충분한 상상력이나 충분한 표현력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제재를 하지 않고 그냥 격려를 해주는 칭찬을 해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미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미술 표현 기법에 대해서 실습도 합니다만은 미술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지 미술은 나의 생각과 나의 그냥 마음과 나의 움직임과 나의 선택과 거기에 따른 결정을 통한 자의 그냥 표현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미술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표현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미술 활동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미술은 그야말로 나를 보여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술을 지도하거나 혹은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미술 활동을 하게 될 때 어렵다 어떻게 하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결정된 선택된 그런 부분을 결정하게 표현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미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미술 교육의 결과 다시 한번 핵심은 스스로 어떻게 됐죠? 그래 이게 있네. 미술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바로 사회적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이 이 미술교육의 결과의 핵심이다. 그리고 더불어 미술교육은 교육의 기본으로 인식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 대한 설명을 조금 전에 했죠. 이제 잘 안 보일까봐 선생님이 1번과 2번을 나눴는데 2번 화면이 그대로 나와 있네요. 이건 그대로 빠지네. 설명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학문이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궁금. 왜 두 가지 이상의 학문, 두 가지 이상의 교과와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어떤 작용이 있어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젠버너라는 교육학자는 세 가지 관점에서 상호 관련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창작 표현의 경험은 표현 활동의 경험이죠. 활동하는 과정은 상호 관계 활동에 있어 협력의 의미를 가지는 모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상호관련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활동을 하면서 어떤 주제와 또 혹은 어떤 사물과 어떤 사물이 있습니다. 그죠? 그림을 그리는 데서 없고 산과 나무와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또 어떤 협력의 의미를 나타내는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상호관계 활동에서 협력의 의미를 가지는 모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것은 협력과 관계, 그렇죠.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산에는 나무가 있고, 여러분 상호관계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그런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물과 사물, 작가와 주제, 아니면 작가와 사물, 주제와 그림에 대한 어떤 테마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어떤 관계성을 형성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고, 산에는 나무가 있고 나무 위에는 해가 있고 또 꽃이 있고, 이런 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지고, 또 어떤 상호 유기적인 협력의 관계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런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이해가 된다. 이것이 젠 베너가 설명하는 그런 첫 번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두 가지 이상의 학문에 작용을 하는 그런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창작 표현 활동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통하여 다른 학과나 영역에 관련될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슷비슷한 그런 이야기죠. 창작 표현을 표현하는 그런 과정에서, 움직임의 과정, 활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움직임이에요. 작업하는 그런 과정, 활동, 움직이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색채락하는 노란색 옆에는 어떤 색이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식의 형상을 그려야 된다 하는 이런 나름대로 스스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나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 해결을 통해서 다른 학과나 영역에 관련될 수 있다. 과학이라면 탐구력이 생기고, 수학이라면 수리력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무의식 속에서 또 자기의 어떤 무의식이 쌓여서 의식으로 다른 학과나 영역에 관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세 번째 관점. 이제 젠 베너라는 미국의 유능한 지나간 교육학자는 이 상호관계, 학문의 상호관계에 있는 연관성을 세 개 관점으로 발표를 했죠. 그 중에 세 번째 관점은 창작 표현 활동에서 성공함을 맛보며 다른 활동에서 태도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작품을 통해서 창작 표현 활동,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완성도가 바로 성공감이에요. 완성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성취를 했다, 성공감을 느끼게 되고, 그 성공감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자신감이 없다든지 성취감을 못 느끼는 이런 어떤 약간의 신경이 쓰이는 그런 학문에도 하면 된다라는 확신의 태도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공감이 바로 태도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하나의 단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네요. 성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향적, 그리고 자아 존중, 자신감 있는 행동으로의 변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태도의 변화다. 성공감을 맛보게 되면은 태도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 어떤 태도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은 자기 지향적, 자아 존중, 자신감 있는 태도로 긍정적인 변화, 바람직한 변화를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젠베너는 상호관계에서 협력의 높은 수준을 보일 수 있다. 사회적인 협력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죠. 젠베너의 첫 번째 감정은 상호관계에 대한 협력,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통해서 다른 학과나 영역에 다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있고, 세 번째 관점은 성공감을 통해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결론적으로 미술 교육을 통한 작품의 활동은 글을 통한 일반적 교육에 비해서 미술 교육은 여러 감각을 동원하는 그런 오감의 교육이다. 그래서 다른 영역보다 개인의 발달의 기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뭐 과목 이기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미술 교육, 이런 창조성이 강조되는 창의 교육은 다른 어떠한 학문보다도 오감을 통한다.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촉각, 여러 가지 이런 감각, 정신에 대한 감각, 신체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 이것들이 다 발현되는 그런 교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영역보다 나 개인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또 그 개인의 발달의 기본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여기에 핵심은 미술은 비언어적이다. 미술은 그림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그 봄으로써 느끼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그런 교육입니다. 미술은 비언어적이지만 시각적 언어, 보는 것을 통해 정서 활동과 교육 활동을 조화롭게 하는 그런 이상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미술에 대한 자랑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술은 이제 끝으로 결론은 미술은 첫 번째 한 6가지 정도의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하죠. 미술은 우리의 눈을 정확하게 해주고 눈을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미술은 우리의 눈을 맑게 해주고 순수하게 해주고 정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술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한 마음으로 다른 여러 주변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맑은 눈을 가지게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생각하고 만드는 일에 높은 수준의 그런 의의가 있다.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고 스케치를 하고 예견을 하고 예측을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계획하는 그런 이 활동이다. 미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활동이 중요한 의의가 될 수 있다. 또 이해하며 고쳐가는 것이다. 그림은 수정하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다가 바뀌고 다른 쪽으로 또 흘러가고 이 색깔을 쓰고 이러면서 스스로 수정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사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다. 사물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과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일까요? 사과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만의 사과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과, 보편적으로 사과는 뭐예요? 동그란 거예요. 동그란 거. 맞죠? 동그란 데다가 이 사과잎도 있고 뭐 줄기가 하나 있고 이런 게 빨간색이고 뒤에 옆에 보면서 노란 색감이 있는 그런 게 사과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대한 사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죠. 또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면서 그것을 고쳐가는 것인데, 여러분 조금 다음에 사물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사과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가 되면 그것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작가들이나 미술가들, 사람들은 어떤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표현에도 약간 미숙함도 보일 수 있다. 앞뒤 옆 이런 데 대한 조화를 이루는 감각도 향상이 된다. 이 옆 조화라는 것은 바로 정리정돈과 청소 이런 것들이 바로 미술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조화로운 그런 감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흐트러진 상태를 아름답게 구성하는 일. 이것이 바로 청소. 생활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흐트러진 것을 정리하고 이 자리에 있을 걸 저 자리에 갖다 놓으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어떤 상태를 아름답게 구성하고 합리적인 형태를 보는 거. 꽃병이라고 하는데 꽃병이 아니죠. 꽃병이 냉장고에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 이제 미술교회가 물론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지만은 그렇다고 해갖고 꽃병을 서랍 속에 넣는 것도 아니죠. 이런 합리적인 어떠한 생활 형태를 미술 교육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더 향상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고로 요즘 AI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또 AI의 연구가 굉장히 진취적인 연구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전자두뇌는 인간의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두뇌와 비교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학습이 안 된 창의적인 것은 요즘은 그런 것들도 나온다, AI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서적인 감성적인 부분은 인간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게 대체 현재까지의 대체적인 그런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힘은 인간의 창조적 행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인간은 창조적이다. 인간은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는 그런 창조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정서적인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AI에 뒤처지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저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하고 미술 교육의 의의에 대해서 지나가는 또 슬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과 한 학기 또 생활하게 되는데 좀 더 보완적인 그런 설명이나 정보의 전달은 여러분들과 대면을 하면서 같이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고,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